지난 세월, 삶의 질곡과 마주치며 품었던 깊은 사유와 감정의 물결을 일상의 풍경 속에 담담히 그려내는 화가 김경주.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특별하게 보일 때 특별화하는 작업이 나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탄치 않았던 삶의 여정. 화가의 시선은 늘 그가 걸어온 굴곡진 길 위에 닿아 있었죠. 내가 지나온 과거 시간에 대한 반성, 혹은 그것에 대한 기억, 그것에 대한 또 그리움,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장소가 저는 길이었어요. 어머니 뒷모습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항상 그리운 대상이기도 하고, 시적 울림처럼 아주 단순하고 감명하면서도 사람들한테 편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한 물빛 그리움을 품은 화가. 그가 한편의 서정시로 건네는 삶의 깊은 울림과 마주합니다. 하루의 시작. 화가의 벗이 되어주는 건 언제나처럼 그윽한 묵향입니다. 수묵 작업은 30년이 넘는 세월에도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농담이나 필획의 선만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 동안 훨씬 더 긴장돼요. 우연한 것을 필연으로 만들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뭐 번짐이랄지 이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때도 있더라고요. 세월이 흐를수록 단순한 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화가. 밥상 풍경도 그중 하나죠. 내가 늘 만나는 일상 중에 하나여서 흥미로워 보였어요. 그냥 사물이 그 자체로 조형적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 생명으로서 그 바깥 풍경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건져 올리는 작업, 뭐 이렇게 단순화하면 크게 벗어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극히 평범한 풍경. 기실 화가가 그 안에 녹여내는 것은 일상의 이면에 담긴 울림이죠. 거대한 사회를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 라고 그것을 시각적 이미지로 도상화한다고 해서 그 사회적 모순이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적인 오히려 봉합에 가까운 그림이 돼버릴 때가 많죠.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울림을 나는 찾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때론 침묵이 더 강력한 언어듯이 화려한 수식이 사라진 풍경에는 소소하지만 묵직한 삶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한없는 기다림, 그 가없는 사랑, 지난한 삶의 길 위에 어린 정한.
한편의 시처럼 다가온 풍경에는 물화일체의 경지가 배어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는데 조금의 어떤 파장만 있어도 눈이 쏟아지잖아요. 새 울음소리에 쏟아져 내리는 쌓인 눈과 측백나무 이런 것들을 동시에 포착하는 어떤 어느 순간 이걸 그려보고 싶었어요. 엷은 먹빛이 자아내는 운치. 화가의 눈길이 머문 것은 짊어진 삶의 무게. 그 시선이 웅숭 깊습니다. 작은 나뭇가지 하나 뭐 이런 것에서도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나는 믿거든요. 시적인 울림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수묵이라고 하는 단순하고 오래된 매체가 나한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좀 물을 머금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화가가 모처럼 관객들과 마주합니다. 20년 만의 전시회. 그러니까요. 지나온 그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생겼어요. 저기 뭐라고 한다냐, 병풍바위라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 인물 사이즈가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 높이가 보이는 거죠. 동양화에서만 그래. 그건 정경. 그렇죠. 스쳐온 풍경. 소박한 일상 하나도 깊은 애정으로 담아낸 작품들이죠. 김경주 선생님의 그 삶, 이게 정신과 철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히 일상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우리들의 삶과 별다르지 않게 이게 작품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감동으로 오고. 단잠에 빠진 아버지. 그 고단한 삶도 무료한 어느 날에 맛보았던 달콤함도 초로의 모습으로 돌아온 화가가 들려주는 애틋한 삶의 노래입니다. 화가의 작품을 아끼는 이들 중에는 유독 문인들이 많습니다. 황지우 시인도 그렇죠. 나오는데 그러면은 월남사지가 여쯤에 있을까? 예. 저쪽으로 이제 고창 선운사에서 크지 멀지 않은 곳인데요. 알아. 예. 굿맛이 잘 알아. 오랜 세월에도 한결같은 김경주만의 세계. 어떤 결기 같은 게 뭉쳐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배추 뿌리나 무 쪽 보면은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깡탱이라고. 옛날에는 더 했죠. 큰 깡탱이였죠. 그림은 말 없는 시고 시는 그림 있는 언어고 시화일체 그걸 역력히 보여준 전시라고 할 수 있겠고 1980년대 화가 김경주는 서슬퍼런 목 하나로 시대의 불의에 맞섰습니다. 민중미술 작가로서 그의 활동은 광주의 향토미술사의 중요한 궤적으로 남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을 때입니다.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억압
또 80년 5월로 촉발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그때만 해도 저도 젊은 청춘이었는데 거리를 걷다 보면 아이고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질 때가 많았었거든요. 눈만 뜨면 체육가스고 그때 주로 광미공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활동했던 많은 선후배들이 똑같이 그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움직였으니까요. 저는 그 식구들과 함께 했던 것이 매우 고생스러운 시간들이긴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동료애 같은 것들도 있었고. 불행한 역사, 그 아픔을 증언한 목판화. 암울했던 시대,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그림은 일부러 누군가 와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적어도 판화만큼은 상당 부분 그것을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매력도 있었어요. 그것을 오히려 주목했겠죠.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제의적 차원으로 먼저 간 분들에 대한 어떤 애도 뭐 이런 것들이 주였어요. 판화를 통한 세상과의 대화. (1990년대) 들어 김경주는 작품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합니다. 목판 칼끝으로 이렇게 따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형상들이 뭐 유연하달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냉동되듯이 이렇게 찍혀 나오는 그 형상들에 가깝죠. 그런데 수묵은 그걸 좀 먹으로 농담을 통해서 좀 풀어낼 수 있고 또 좀 유장한 어떤 얘기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화가가 시도한 작업은 애초부터 전통적인 관념의 수묵과는 달랐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기록. 현실주의 수묵으로 불리는 작품의 기저를 이룬 것은 짙은 서정성입니다. 김경주의 그림 세계는 광주 5월 정신의 현신이었다. 시대에 대한 부처의식 외에 매우 시적인 서정성이라고 그럴까, 그 지고한 그 순수, 우리 수묵 특유의 그 번짐, 농담,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기운 생동하는 골기 같은 거, 이런 게 잘 나타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화가 가야 할 하나의 전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작은 이 소소한 이 삶의 현장을 놓치지 않고 그 역사적인 순간에도 그 삶의 현장에 직립했던 민초들, 민중들, 그리고 작은 그런 사람의 흔적들, 그 삶의 흔적들, 그런 것이 바로 나는 김경주 작가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색이자 작품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작은 아가의 눈빛에서 이 거대 담론을 유도하고 끄집어내는 그것이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일종의 역사적 생명력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제와 생략으로 도드라지는 김경주 특유의 정적과 침묵, 그 말없음에 담긴 따뜻한 시선.
일렁이는 바람, 스치는 꽃향기, 애틋한 기억에 오랜 그리움을 담아 화가는 오늘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날들, 걸음을 늦추니 그제야 말을 걸어오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펴어진 웅덩이, 또 어떤 모퉁이에 피어나고 있는 꽃들, 뭐 이런 것들이 점차 오히려 눈에 들어오고 내 자신도 일종의 자연의 일부다는 생각들을 점차적으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쓸쓸함, 그 자체가 인생으로 받아들여지는 때, 마른 수수깡 속처럼 푸석거리는 그에게 위안이 되어준 것은 그동안 놓치고 산 일상의 풍경이었죠. 왜 내 안에 뭐 울분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살아오면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치유되도록 정한을 나눠주는 것들은 결국은 주변에 보이는 하찮게 지나쳐버렸던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 흐미진 풍경,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낫게 해준다 할까요? 치료를 해준다고 그럴까? 지난 시간에 폐허를 뒤로하고 다시 길 위에 선 화가, 썰물에 서서히 삶의 바닥이 드러나듯 자신의 그림 속 풍경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내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경물들이 내 말 대신해서 관객에게, 보는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를 불러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저는. 눈길이 머무는 그 어딘가에서 화가는 다시 또 삶의 의미를 길어올릴 겁니다. 받을런지 모르겠네. 오, 찬송이는 깨어있구나. 안녕. 하이. 손가락 빨고. 아빠랑 놀고 있네. 며칠 만에 보는 손주 녀석. 이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뛰어놀아서 그런가 보다. 찬송아, 할아버지 봐. 응. 더 건강한 찬송이는 저체중이라며 얼른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지. 찬송이 잘 자. 응. 끝난다. 요새 유일한 낙이 요런 겁니다. 그게 또 애들 키울 때하고 손주들 보는 거도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지내기에 품에 안아볼 수 없는 아이들. 가끔씩 그 애들 사진을 보내와서 그걸 보고 손바닥만한 크기로 잠깐 그려본 거예요. 연필 스케치한 겁니다. 시카고에 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잠깐 왔다 갈 예정이었는데 못 들어오고 말았죠. 헛헛한 가슴에 또 그리움이 쌓입니다.
다시 혼자인 시간. 돌아갈 곳은 손때 묻은 화구 앞이죠. 얼마 전 밑그림 작업을 끝내고 이제 그 위로 수묵, 고유의 질감을 얹을 참입니다. 숲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이는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하다 보니까 목탄으로 우선 손을 댔는데요. 그 느낌을 그대로 먹을 덧칠해서도 좀 살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고요한 수묵의 세계. 잘 묻는구나. 화가는 다름을 시도합니다. 화폭에 소리를 담는 것이죠. 비 온 뒤에나 뭐 가을 숲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함께 사는 뭐 새도 있고 깃들어 있는 새도 있고 불어오는 바람에 그 서걱거리는 소리도 거기 있고 어쩌다 보면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들리고 소리를 그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것들이 좀 느껴질 수 있다면 저는 좋겠어요. 어느 대상이 심중에 일으킨 감흥, 아주 작은 것에서 느껴지는 순간의 떨림마저도 화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화가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수월하게 누구나 익숙하되 그러나 좀 신선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물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지금껏 못 버리고 있는 제 고민이지요. 그간의 게으름이 이제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를 대기도 하고 일상에 발목을 잡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기왕에 다시 소확하기 시작했으니까 친근한 이웃 사람이 저기 지나가면 이렇게 말을 한마디 안부를 건네듯이 그렇게 그림 작업을 하고 싶어요. 해일처럼 일렁이던 시절을 지나 다시 돌아온 자리. 내 안에 나와 대면하게 해준 풍경 앞에 지나간 시간의 상처를 씻어냈죠. 삶의 그리움을 쫓는 길. 어느 길 모퉁이에선가 편안한 친구처럼 만나게 될 화가 김경주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힘이 없냐 오늘 이렇게 아유.